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은 8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미국의 부동산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그림 잘 보시고요. 자, 올 여름 들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 수년 동안 셀러 마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마켓이었는데 이 셀러 마켓에서 벗어나서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자,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우 최근 발표한 마켓 열기 인덱스에 따르면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전국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회전율이 약해지니까 빨리빨리 부동산 매물이 안 팔린다는 거죠. 자, 북동부와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는 여전히 셀러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열기가 식긴 했죠. 자, 팬데믹 시기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텍사스와 플로리다, 썬벨트 지역은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차츰 구매자 우위 시장, 즉 바이어 마켓 쪽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진로에 따르면 건설 업체들이 팬데믹 당시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늘린 결과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진로는 14개 구매자 바이오 마켓 우위 시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플로리다에 위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애미, 잭슨빌, 그다음 템파 등 주요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반대로 뉴욕,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북동부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력한 셀러 마켓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리적 제약과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신축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가장 뜨거운 셀러 마켓으로는 여전히 뉴욕, 로체스터, 그다음에 시라큐스, 버팔로, 코네티컷, 하트포드,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뉴욕, 앨버니, 코네티컷, 브리지포트, 뉴욕시, 샌프란시스코, 코네티컷, 뉴헤븐 등이 뽑혔습니다. 아, 코네티컷이 참 많네, 그죠? 한편 애틀란타나 멤피스 등 일부 대도시는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어떤 애매한 중립적 시장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진로는 일부 지역의 열기는 식었지만 지리적 제약이 큰 북동부와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남아있다면서 향후 건축 규제 완화 여부가 시장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라스베가스 지역은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관광객이 급락했죠. 트럼프 때문에 30 몇 프로가 좀 줄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 페이먼을 못 내서 이제 집을 차압당하는 수치가 30%가 넘어서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의 집값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도 도시 자체가 수입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부동산의 움직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종목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콜위브, 티커는 CRWV, 콜위브. 자, 여기 보이시죠? 오케이, 여기 보면 와,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에 155불에서부터 추락해서 50% 가까이, 현재 93.13 찍고 지금 애프터마켓에 101.45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주주 매물 폭탄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 이미 알고 계시지만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어위브의 락업 사태를 보면 이후에 이 락업 해제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AI 데이터 센터 업체인 코어위브 대주주들이 주식 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 지분 10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 1조 3,900억 원 어찌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어위브 공시를 토대로 주식 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자 내부자들과 초기 투자자들이 10억 달러어치 넘는 주식을 현금화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자, 코어위브는 반년 전 3월 28일 주당 40달러 공모가로 IPO를 통해 상장했고요.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6개월 락업 기간은 지난 14일 밤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코어위브 이사 잭 코건에 따르면 약 3억 달러어치 주식을 매도하는 등 이 주식 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자 대주주들이 10억 달러어치 넘는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락업 기간이 끝난 지난 14일 밤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들이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를 중간에 중개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콜위브 총 발행 주식에 놀라지 마세요. 무려 84%에 이른답니다. 자, 콜위브는 주식 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12일 148.75달러였던 주가가 14일 99점 보이시죠? 이따로 추락하면서 33% 폭락했지만 자,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소식통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들이 중개에 나선 14일 최대 600만 주가 블록 거래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중개에 나선 투자자 은행들은 매도에 나선 대주주들의 숫자에 놀랄 정도였는데요. 콜위브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 상태죠. 자, 콜위브 고객사들이 소수에 한정돼 있어 변동성이 높고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대규모 투자자가 수반돼야 한다는 특성도 부담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위브 주가 하락이 베팅하는 공매도 주식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 콜위브의 최근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리스크 관리,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지금 작금의 현실에는 최고의 매매 기법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대응하라. 자, 이번 주 증시 중요한 이벤트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차트는 머니투데이에서 제공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 증시 랠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 집중될 전망이죠. 자, 연준 의장은 매년 3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하게 되는데 올해 파월의 잭슨홀 연설은 22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미국 증시의 향방이 연준의 미래 통화정책 경로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통해 남은 9월과 10월, 12월 세 번의 연방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힌트를 찾는 데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중소형주 등 그간 랠리에서 소외됐던 주식들이 급반등했죠. 그러면서 그 모양새가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 초에 발표된 CPI가 예상 범위에 머무르며 확인이 되었고 FOMC에서 비컷 가능성까지 제기됐죠. 하지만 이틀 후에 발표되었던 PPI 예상치를 웃돌아 다음 달 비컷 가능성이 소멸돼 버렸죠. 더불어서 지난주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3.1% 급등했는데요. 지난 4월 증시 이후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다우존스는 1.7% 뛰어 올랐습니다. 그나마 이제 버핏 때문에 뛰어 올랐죠.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물가 상승에도 완만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 소외 업종의 추경 랠리가 지속되면서 대형 AI 수혜지에 집중된 상승세가 고평가된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를 앞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면 시장 본격적 하락으로 지금 가겠죠. 오히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향후 수년간 통화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웰스파고에 따르면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시기를 보충하기 위해 2%를 살짝 웃도는 기간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현재 정책을 버리고 단순하게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수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이 연준의 양대 책무인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통화 정책을 운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파월 잭슨홀 연설에 앞서 오는 20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죠. 지난 7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2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동결에 반대했었죠. FOMC 결정은 통상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2명이 반대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자, 올 2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 유통업체들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내일 애프터마켓에는 팔로알토, 사이버보안 업체죠. 그리고 19일에는 홈디포, 그 다음에 타겟, 로스,
월마트 등 유통업체의 실적 발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미준월 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준월 팀장이면서 또 미국의 이커머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유통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공부방에 있는 우리 학우들과 그죠? 지난주에 뽑혔던 우주국에 포함해서 유통에 대한, 특별히 이번 주 어닝 발표 나오는 홈디포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저께 공부방 자리 한 5자리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 2자리 정도 남았거든요. 자, 막차 타실 분들 모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VIP 멤버십을 먼저 가입하셔야 돼요. VIP 멤버십을 먼저, 멤버십 어떻게 가입하느냐, 여기서 가입하고 난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모든 영상에 공부방 지원 링크 요거 딱 클릭하고 자, 카톡 채팅방으로 지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지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인원만 모집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가열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